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실전 배관 용접에서 이루어지는 퍼지 이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길고 방대하다 보니 총 5가지 파트로 구성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금일은 이 퍼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퍼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비철금속 혹은 스테인리스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식 저항 금속이라고 합니다. 부식 저항 금속. 이제 부식이 되는 실제로 산소하고 노출이 됐을 때 용접 중에 부식이 되는 금속을 부식 저항 금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식 저항 금속의 부식 저항성을 이제 없애고 이제 금속 본연의 성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퍼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퍼징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는 봤습니까? 네. 현장에서 퍼징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퍼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관 용접 기준으로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용접부 이면에 이제 우리 불활성 가스인 알곤이나 질소 등을 주입을 해서 이제 용접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이 퍼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탄소강이 아닌 이 스테인리스 이상 이 비철금속을 이제 용접을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퍼징을 알기 전에 우선 첫 번째 이 1부는 이 5개의 파트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우선에 첫 번째가 이제 가스의 성질이죠. 가스의 성질. 우리가 이 퍼징을 하는 가스는 두 가지의 대부분 사용하는 가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뭐가 있죠? 알곤하고 질소가 이제 있는데, 이 알곤 우리가 이제 질소, 우리가 이제 이 산소도 있죠. 산소. 실제로 이제 이 공기 중에 이게 퍼징을 하는 산소는 이제 가스는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산소를 기준으로 이제 산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제목이 가스의 성질인데, 이 알곤과 질소는 이 성질이 두 개가 되게 틀려요. 어떤 게 틀리냐면, 뭐가 틀려요? 밀도, 무게, 비중 이런 것들이 틀린데, 이 알곤과 질소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맞죠? 질소가 무거운 거 아닙니까? 질소. 다음부터는 오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단 가스는 알곤이 무겁습니다. 혹시 무겁다는 거는 무엇의 기준으로 무겁다는 거예요? 무게의 비중이라는 거는 산소를 기준으로, 산소보다 알곤이 무거우니까, 그 다음 질소는 산소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뜨죠. 알곤을 깔아앉고. 맞습니까? 네. 이 성질을 알고 있어야지 퍼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가스를 이 퍼징을 할 때 이 개념 자체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 무게의 비중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게 비중 같은 경우는 요 알곤 같은 경우는 1784g/L 무게 비중. 질소 같은 경우는 1250. 산소는 1429g/L. 실제로 산소를 기준으로 질소가 가볍죠. 그 다음에 알곤이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깔아앉고 질소는 뜨게 됩니다. 자, 이걸 완전 퍼징을 했을 때 이 무게의 비중 때문에 이 퍼징을 준비하는 단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무게의 비중이라든지 가스의 성질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 자, 두 번째, 여기 퍼지의 뜻. 퍼지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퍼징 현장에서 퍼지하다, 퍼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퍼지는 우리가 제거하다 혹은 몰아내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제거한다는 겁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가스의 성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를 제거하는 행위를 퍼징이라고 합니다. 퍼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접할 때 맨 처음에 제가 도입해서 얘기했던 부식 저항금속을 이제 안전한 용접 상태로 만들기 위한 행위를 우리가 퍼지라고 하는데, 이 퍼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뭐 산소라든지 이런 뭐 산소 농도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제거해서 몰아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지의 뜻은 우선 이런 것들을 뭐 제거하다, 몰아내다, 뭐 이런 뜻으로 뭐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정상적인 퍼지. 세 번째부터는 정상적인 퍼지, 주입 가다 퍼지, 벤트 가다 퍼지라고 제가 제목을 좀 써놨는데, 이 제목들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퍼지에 대한 이제 이 원리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칠판 잘 보입니까? 네. 우선 요거는 중간에 좀 필기 같은 거는 조금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파이프 용접을 해야 되니까 이제 파이프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에 정상적인 퍼지, 뭐 주입 가다 퍼지 이런 거는 뭐 이 개념을 알아야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퍼지라는 거는 우선에 이 들어가는 가스를 우리가 주입이라고 합니다. 주입. 요 나가는 가스를 우리가 이 벤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인이고 요거는 아웃인데, 나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용접부죠. 자, 그러면 가스가 우리가 이제 알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활성 가스 질소가 주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요 별표. 주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밀봉이에요. 밀봉.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밀봉이 뭐예요? 완전히 틀어 막는 거야. 이 주입되는 가스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틀어 막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퍼지의 이 행위라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용접부에 산소를, 아까 퍼지의 뜻이 뭐예요? 제거하다 몰아낸다는 뜻이잖아. 실제로 이 용접부 이면부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들어갈 때부터 밀봉이 안 된 상태에서 알곤과 질소, 알곤이나 혹은 질소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로 산소하고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진공 상태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징에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밀봉입니다. 밀봉. 그래서 이 주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밀봉.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요거 첫 번째죠. 두 번째. 들어가는 만큼 나가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정상적인 퍼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상적인 퍼지는 말 그대로 이제 퍼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현장 배관이 이렇게 꼭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렇게 배관이 그냥 설명하기, 이해도가 지금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정상적인 퍼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 지금 들어가는 만큼 나가야 된다고 지금 써놨죠.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15가 들어갔어. 15라는 숫자만큼, 양만큼 우리가 이제 뭐 알곤이라고 치고 알곤이 15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만큼 나가야 되니까 여기 얼마가 나가야 됩니까? 여기 15가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가스가 주입하고 밀봉해서 들어가는 만큼 15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요 별표 하나 더 그릴게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도입해서 얘기했던 요것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의 상태라는 요 개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입이 15만큼 들어가고 벤트가 15만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이 용접부로 들어가는 만큼 나갔기 때문에 압력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정상적인 용접이 되는 거야. 일단 이런 개념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정상적인 퍼지다. 퍼지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입 과다 퍼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럼 주입이 과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입 과다 퍼지라면 여기 숫자가 지금 제가 15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자, 주입이 그럼 말 그대로 15야. 그대로 15 합시다. 그러면 주입 과다가 돼야 되니까 벤트가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벤트를 10이라고 합시다. 자, 이걸 이해를 좀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걸 좀 이해를 좀 쉽게 하자면 주입이 15에 벤트가 10이다 보니까 이 차이가 얼마큼 납니까? 5만큼 지금 발생한단 말이야. 물론 뭐 산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5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이 5가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이 압력이. 오란 압력이. 용접부로 뱉어낸단 말이에요. 단순한 이론으로. 단순한. 그러면 5만큼 용접부에 저항이 생기겠죠. 용접하기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입 과다 퍼지는 용접부에 무엇이 걸렸어요? 압력이 걸렸죠. 압력이 걸리게 되면 정상적인 용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입 과다 퍼지는 이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주입 과다 퍼지는 퍼징이 안 되는 조건이죠. 안 되는 조건을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정상적인 퍼지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벤트 과다 퍼지, 나가는 가스가 과도하게 나갔다. 그럼 실제로는 들어가는 거는 압력이 많이 걸리지만 나가는 건 어때요?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상관이 없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주입이 15만큼 들어갔다. 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주입이 10만큼 들어가고 벤트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15만큼 나갔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됐잖아요. 맞죠? 그럼 혹시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 혹시 아십니까? 산소를 아니, 왜 산화가 돼요? 근데 안에 산소가 유입돼서. 그렇죠. 이게 역으로 유입된다는 거야. 들어가는 주입에서 10만큼 들어가는 만큼 나가는 양이 더 많다 보니까 어때요? 용접부나 벤트부에서 역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압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5만큼 맞죠?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산화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벤트 과다 퍼지도 용접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그래서 퍼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럼 정상적인 퍼지라는 거는 자, 주입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밀봉. 완전히 다 틀어 막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주입에서 15만큼 들어갔다. 그럼 몇 만큼 나가야 된다? 15만큼. 그래서 들어가는 만큼 나가야 된다. 자, 3번.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 상태. 맞죠? 용접부에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알곤과 우리 질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용접 가스로 사용하는 가스가 뭐죠? 알곤이잖아. 실제로 이 퍼진 가스로는 둘 다 사용을 하지만 실제 용접 가스는 알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퍼진 가스로도 질소를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퍼진 가스로 질소를 사용한 이유. 그렇죠. 가격이 쌉니다. 왜 가격이 쌀까요? 그렇죠. 구하기 쉽습니다. 대기 중에 이 질소의 질량이 한 78% 정도 된다고 쳤을 때는 알곤 같은 경우는 1% 미만, 1%. 그만큼 양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질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는 용접을 하지 않는 우리 용접가스와 다른 성질의 가스잖아요. 물론 불활성 가스긴 하지만. 그럼 실제로 퍼지기를 했을 때
주입되는 가스가 나올 때 조금이라도 압력이 걸려서 여기서 질소가 발생을 했다고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 또한 기공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알곤가스로 이제 용접부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보호가스가 질소로 바뀌게 되면 기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1부는 여기까지.